네, 반갑습니다. 2월 24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폭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오늘 오전에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군사 행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이 3%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2.6%대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박살났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협감이 좀 있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오늘 매도를 조금 쏟아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갖고요. 이 부분을 기관들이 받아주지 않고 자기들도 팔아먹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다 떠넘겨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됐네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서방 국가의 개입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서방 국가가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큰 어떤 그 물줄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아래쪽 꼬리가 살짝 있긴 있습니다만 2.6% 하락했습니다. 아침에 10시 시점에 저점이 잡혔었는데 이게 12시 넘어가면서 쭉 밀려가지고 이제 저점이 다시 2.8%대로 마무리가 좀 됐죠. 2640포인트에서 일단 지지를 잡았다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이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생기겠죠. 제가 아침 시황에서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면전 공격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는 전면전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이 있으면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크림반도 쪽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벨라루스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서쪽을 제외한 동남북 이 모든 전방위에서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도시를 공격하고 있지 않다. 정밀 타격을 통해서 군사시설만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가 목표가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도 목표가 아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그 우크라이나의 그런 공격을 멈추고 비무장으로 물러나라.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러면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부분만 이게 진행을 하면 되지 왜 수도까지 공략을 하고 이 옆으로 막 쳐들어오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이라든지 영국 총리 뭐 이렇게 유럽 지역에 있는 애들이 나쁜 애들 역할을 좀 하고 있었고 러시아가 피해자 역할을 좀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놈이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푸틴이 나쁜 놈이 된 거고요. 지금 이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공격을 해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어떤 국가도 개입을 하게 된다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보복 조치를 바로 즉각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서방 국가가 하나라도 개입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서방 국가가 결정해야 될 겁니다. 유엔이라든지 모두 다 규탄의 목소리 나오고 있으며 전쟁을 멈춰라 이런 얘기인데 그 말로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유엔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좀 도와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애들은 러시아한테 지원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쪽은 지금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있다. 이게 지금 속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해안 도시에도 상륙을 하게 되고 전방위에서 침공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침략 전쟁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에 지금 이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응하지 않아 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그냥 막 싸우기보다는 그냥 이 돈바스 지역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일단은 무력으로 러시아를 이기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뒤에서 계속해서 바람 불어줬던 미국이나 또는 유럽 이런 쪽에서 뭔가 군사적인 지원이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군사적 지원이 들어와서 서로 맞불이 놓게 된다라면 이제 전쟁터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저녁이 아마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방송에 좀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방송 진행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뭐, 코스닥, 뭐, 이런 거 전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서방 국가가 러시아와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감행해버리게 된다라면 지수는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긴 했었는데, 러시아가 치고 들어왔어. 치고 들어와서 아직까지 전쟁을 볼 수가 없겠죠. 왜냐면 침략이고 침공이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지만, 이것이 이제 전쟁이다까지 되려면 이제 서방 국가의 참전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하고 피곤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참전을 통해서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규제만 부르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것들은 러시아가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정말 서방 국가가 정말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뭐 계엄령 같은 거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전부 다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그 수도 근처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싹 치고서 그냥 빠져버리게 된다라면은 이게 또 애매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러시아 애들이 훅 치고 들어가서 와장창 부셔놓고 다시 나가버려. 이렇게 되면은 이 뒤에 쫓아가가지고 러시아 뭐 나라를 침공하기도 애매하고, 사과하라고 또 그러겠고, 뭐 제재를 계속 가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녹록지 않을 테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늑장 대응을 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시면은요, GR 맞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일단은 전쟁 위협 이거 좀 어려운데 라는 느낌을 좀 가졌을 거고요. 금융투자나 연기금 입장에서도 저점인 것 같기는 한데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워,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약간씩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선물은 좀 매수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 매수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점권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렇게까지 해서 전쟁이 나겠어? 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나려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바로 맞받아 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방송은 되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교전 상황 이런 것들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서방 국가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군사적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죠. 뒤늦게라도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전쟁의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와장창 부시고 그냥 나가버리게 된다면 이것도 또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이 결정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수급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LG 에너지 그동안 내려야 될 것들이 또 더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뭐 안 내려야 될 것도 내리고 있습니다만 뭐 내려야 했었던 종목군들은 더 많이 내리죠. 오케이,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해서 막 팔아치우고 있는데, 야, 이럴 때 보면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 지금 신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세로 신저가 나가는 모습이고요. 뭐 살아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종목이 별로 없는 게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5%대 6%대 빠진 모습인데, 오늘은 뭐 3, 4%대 하락하는 것은 뭐 그냥 애교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하이브도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보합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NC소프트 3%대 하락하면서 계속 하락세 진행되고 있고요. 이쯤 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이제 전쟁 이야기 나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참 골치 아프네요. 코스피 쪽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2.6% 하락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주가 하락률이 상당 부분을 더 크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빠질 수 있고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겠죠. 위메이드도 지금 10만원 깨지면서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규모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기대치,
즉 저점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저평가다, 더 싸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악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쪽 매수가 일단 많이 들어갔죠. 주가 하락하니까 그런 모습일 거고요. 삼성전자 매도를 쳤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하락할 것에 대한 어떤 포지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삼성전자와 레버리지를 통째로 묶어서 매도를 좀 치면서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어떤 리스크에 대비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매수 간간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ETF 쪽에서 매매가 좀 들어갔는데 특이하게도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을 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지금 선물 지수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매수한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네,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좀 매도가 좀 많이 진행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는 큰 의미 없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억누르는 형태로 진행됐다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인버스 매수해서 얘네들 원래 잘 안 하는데 인버스를 가장 많이 샀네요. 그리고 H&M, 카카오뱅크, 포스코는 오늘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매매수가 조금 있었는데 매수가 워낙 약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좀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부분일 테고 또 인버스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가를 좀 낮추고자 했었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기아, LG화학, SDI 뭐 시점 상위에 있는 정보들 지금 다 갖다 팔아먹은 상황이죠. LG이노텍도 오늘 조금 더 빠져야 되나 싶었는데 안 빠지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더 빠지는 상황이 됐어야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렇게 넘겨가시면 되겠고요. 가스 관련 종목군들 오늘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렇게 그 전쟁이라는 어떤 그 포지션이 눈앞으로 딱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게 공식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흐름에서 포지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한 내용을 하면 보면은 이제 계속 지지하고 또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겠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것은 군사 행동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군인을 좀 보내줘라 이런 식이 될 텐데 지금 일단은 그냥 지지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 얘기를 해버렸네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서방 국가들이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아침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로 맞불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럽 지역에서 약간 움찔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씨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데 생각과 다른데 이런 느낌 나오면서 차라리 그냥 그 돈바스 지역 니네가 먹고 빨리 끝내자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부분. 만약에 그리고 돈바스 지역 먹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냥 우크라이나는 그냥 완전히 제됐어가 되는 거고 유럽은 그냥 그대로 네. 상황이 끝나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게 그냥 이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서방 국가 쪽 입장을 좀 본다라면 걔네들의 어떤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제법을 뭐 위반했네 어땠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자기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진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일단 으름장을 놓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군사적 행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내가 더 잘났어, 내가 힘이 제일 세 이런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콧대를 꺾어 놓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조금 그렇죠. 자, 아무튼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우방 국가에 대한 지원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무장만 해제하면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공격하지 않는다. 민간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로 계속 선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형태. 즉 아슬아슬한 줄타기, 선을 넘지는 않는 상태.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서방 국가도 그것만 가지고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싶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이제 전방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고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 지나가면요. 이미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이미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오래 못 버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 군사적
바뀐 어떤 그런 열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휴전을 한다든지 뭐 등등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러시아 군대 쫙 빠져버리면 이제 상황 완전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네, 이번 상황은 끝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침공, 그 다음에 뭐 전쟁으로 가게 된다면 서방국가 참교해서 전쟁을 가게 되면 약간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제재만 외치고 규탄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오늘 저녁에 나올 거예요. 지금 속보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서방국가가 참전했다 뭐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단기적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가 일단 네 저점을 확인한 시점에서부터 반등을 빠르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속보가 더 나와 봐야 되는 거고 이 군사행동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방송에서 좀 더 종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녁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우크라이나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서방 국가에게 달려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